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연구원 김경선입니다. 저는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 실손보험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짚어본 후에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라는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진료비 111.1조 원 중 국민건강보험이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4.5%를 보장하고 실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총 진료비의 11.2%인 12.5조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약 24%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2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9.7%로 OECD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1인당 의료비도 연평균 10.4% 증가하는 등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으로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12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약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고령화 추세에 더해서 향후 진료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가입자의 고령화에 따라 지급액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손은 가입 가능 연령이 50에서 60세 내외로 아직은 실손 상품 판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고령자 가입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라서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률이 22년 44.1%에서 10년 후인 32년 58.1%로 증가하고 지급보험금도 22년 12.8조 원에서 32년에는 14.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의사가 개원 후에 진료 가격과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입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공급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 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급여가 주로 이루어지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좀 외면받는 그런 병리적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급보험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총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급여도 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는 21년 7.9조 원에 이르고 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모가 큰 10대 비급여가 22년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최근 대폭 감소했지만 도수치료 등의 물리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발달지원 등 여타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손 지급보험금의 1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23년 상반기 기준 지급보험금이 1조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와 발달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 실손 지급보험금 증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손해율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요율 정상화 노력 등에 따라 1, 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3, 4세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의 감소가 16년 1월 이후 계약인 3, 4세대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여타 다른 비급여 지급액이 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3세대 같은 경우에 23년 9월 손보호계 기준 위험 손해율이 154.6%에 달하고 통원담보의 높은 손해율이 이러한 손해율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3세대보다 이제 빠른 손해율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금 위험 손해율이 1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4세대는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 할인 할증을 통한 과잉으로 제어 장치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서 할인 할증 단계에 따라 차년도 갱신 보험료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할증 단계인 3, 4, 5단계의 이제 할증 금액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의 할인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보험료 차등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제 각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좀 능동적으로 연간 지급 비급여 지급보험금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할인할증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4세대는 보험료 조정 제한에 따라서 손해율 악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신상품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좀 보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실상 출시 5년 이내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제는 이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 경험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통계적 충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계약 통계가 충분히 집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과 가입 집단이 상품별로 유사하고 또 가입자 수 등이 충분히 유지돼서 이제 단기간 내 통계적 충분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규정이 좀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세대 같은 경우에 3년치 경험 통계가 쌓인 시점에서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이런 보험료 조정 제한으로 이제 요율 조정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에 따라 손해율이 더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지속성 관련된 측면에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다소 보장이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정신질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신질환 환자와 급여비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은 좀 다소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로 이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향후 필요 추진 사항과 관련 이슈를 잠깐 짚어보게 되면 그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이제 전송 대행 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전송 요청 및 절차, 전송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전송 대행기관의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고 청구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실손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동 청구되지 않고 또 현황과 동일하게 종이 서류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앞서 살펴본 이슈들과 관련해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그 지속성 문제는 사실 보험금 지출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비급여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료 공급 측면에 이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는데요.
주요 문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해당 전문 과목 의학회에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해당 내용을 행위 정의에 반영하는 등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의 규제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겠고, 또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각 보험제도의 보장 영역 간 연계를 개선함으로써 비급여로 인한 급여 누수와 이제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풍성효과 등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대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비급여 쪽 누수를 충분히 잠궈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해서 일반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제 금융당국과 협업,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급보험금 규모가 컸던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과잉의료 억제 방안인데요. 3, 4세대 같은 경우는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가 존재하지만 이제 통원 1회당 보장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통원 시 고가의 비급여 항목 처방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를 해서 각 항목마다 이제 통원 1회당 한도 설정을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이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물리치료에 대한 담보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택 특약을 제공함으로써 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율 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손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시기를 현행 5년에서 예를 들면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때 관련 조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 등을 통해 일정한 통계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신상품에 대해서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입니다. 보장 수요가 높은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급여 의료비 보장 확대를 통해 보장 갭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최근 증가하는 정신질환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급여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장 확대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 기존 계약자가 4세대로 계약 전환할 때의 설명 의무 강화가 좀 필요한데요. 기존 계약자가 전환 시에는 무심사 원칙 전환이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이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 의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내년 7월 시행될 4세대 보험료 차등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가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사가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구 전산화를 통해서 소비자 편익 제고가 필요하겠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청구 전산화를 이제 운영 관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 전자 청구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의 표준 코드와 명칭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요양기관의 개폐업 현황에 대한 이제 실시간 반영을 위해 이제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업계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요양기관이 이제 청구 전산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당국과 의료업계의 이제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청구 전산화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손 의료보험 지속성 재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를 관리를 위해서 물론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도 좀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 효율적인 비급여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도 비급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고, 또 일부 보장 제한 등의 선택 특약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여유조정 주기 개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이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좀 여러 가지 기간으로 분산하는, 할 필요가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또 실손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도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 의료보험도 함께 보장 격차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 보장 확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손에 그 잔존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너스 멜러스 시스템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 할인 할증 시스템을 좀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그 실손 의료보험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또 청구 전산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